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사회통제 이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저지르는 일탈과 비행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교육 사회학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는 그런 지금 시간을 저랑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했던 뭐 아노미 이론이라든지 뭐 사회 해체론 혹은 코엔의 비행 하위 문화 이론 이러한 요소들은 일탈이 일어나는 1차적인 원인에 이제 집중을 한 거죠. 그리고 지금 오늘 새롭게 배울 내용들은 물론 이것도 원인을 보긴 하지만 보다 중요한 거는 일탈이 일어나는 1차적 원인보다는 어떻게 하는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그 일탈 행위가 더 심해지게 되는지 그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놓는 게 오늘 배울 이론들입니다. 사회통제 이론도 일탈이 왜 일어나는지 설명하지만 보다 중요한 거는 왜 그 일탈 현상이 더 강화되고 더 심해지는지 그런 과정에 좀 초점을 맞춘 이론들이다 볼 수 있어요. 청소년 일탈 부분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가장 확률이 높은 게 바로 사회통제 이론입니다. 뭐 낙인 이론도 있고 뭐 차별적 교제 이론도 있겠지만 이론의 중요도나 우리가 써야 될 양이라든지 문제화시키기가 가장 용이한 게 사회통제 이론이죠. 그래서 사회통제 이론 먼저 한번 살펴보고 낙인 이론과 차별적 교제 이론을 순차적으로 한번 보고 이 파트를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통제 이론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일탈 행동을 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한다. 즉, 사회통제 이론은 기본적으로 성악설에 근거합니다. 성악설에.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태생적으로 누구나 범죄를 저지를 만한 그런 가능성을 다 내재하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나한테 힘든 걸 하기 싫어하고 나한테 편한 걸 하기 좋아하게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5시간 일해서 100만 원을 벌 수 있다. 혹은 1시간 일해서 100만 원을 벌 수 있다. 여러분들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뭐 예외적인 걸 제외하고는 그냥 1시간 일해서 100만 원 버는 게 훨씬 낫겠죠.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가 편하게 무언가를 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인간은 이런 일탈 행동을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일탈과 범죄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A도 B도 C도 다 자기 편한 대로 하려고 하면 서로를 존중해주지 않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범죄나 일탈이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거는 사회가 인간의 이런 그 성악설, 즉 인간에 있는 이런 내재된 이런 일탈적 욕구를 잘 억누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통제 이론에서는 기회가 주어지면 인간은 누구나 일탈 행동을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지만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은 일탈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회 통제가 이를 억제하기 때문이에요. 사회 통제 유형에는 뭐 내적 통제와 외적 통제가 이렇게 있다고 돼 있는데 이걸 읽기 전에 먼저 설명부터 한번 해드릴게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제가 부모님이나 친구들한테 실망을 시키기 싫은 거예요. 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거든요. 다른 사람과 함께 교류를 하고 함께 하는 그 속에서 내 존재 가치가 증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넓은 사회 안에 모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이 지구에 혼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나는 존재하지만 내 존재를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내 존재의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나의 존재는 물론 그 존재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중요한 거는 사회적 동물로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내 존재가 더 확고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생활하는 과정 안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생활해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일탈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통제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유대감과 어떤 인간 친밀감 이런 걸 바탕으로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이런 일탈적 행동을 억누르게 된다는 거죠. 이런 사회 통제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했는데 이혼하고 맨날 술만 먹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죠. 뭐 술을 훔친다든지 누구를 폭행한다든지. 왜? 내가 지켜야 될 가족도 없고 나 혼자 남아 있으니까 세상에 뭐 세상에서 내가 뭐 참고 견뎌야 돼서 지켜야 할 요소들이 없잖아요. 뭐 누군가의 관계가 흐트러지니까 뭐 누군가와 맺고 있는 유대감, 이 사회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나의 가치 이런 것들이 애초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 실패한 사람들이 막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걸 사회통제 이론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통제하는 유형에는 내적 통제와 외적 통제가 있습니다. 내적 통제는 개인적인 통제로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개인이 이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행동의 통제를 가하는 거죠. 이게 지금 사회 통제 이론에서 말하는 법칙이에요. 즉 왜 일탈을 하지 않느냐. 그리고 외적 통제는 법률 혹은 사회적 통제를 가르치는 것으로 뭔가 법, 처벌, 윤리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일탈을 저지르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회 통제 이론의 핵심은 그래도 외적 통제, 내적 통제 중에서 내적 통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들 간에 가지고 있는 유대감 이런 거죠. 따라서 유대감, 서로 간의 믿음, 혹은 억압 이런 게 존재하는데 이러한 요소들이 만약에 깨져버리면 비행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 혹은 그렇게 사고한 사람이 비행을 저지를 확률이 높고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비행을 저지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도 비행 청소년들을 보면 사회성이 부족해요. 내 마음대로 하면 되겠지 생각하고 남하고 이런 유대감 이런 거 신경을 잘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지도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저 신뢰감과 친밀감, 라포로 형성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바로 지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아이가 이 나와 가지고 있는 이 신뢰감을 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중요하다고 느끼게끔 인식시켜주면 모든 건 다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회통제 이론의 핵심은 뭐냐면 이런 외적 통제와 내적 통제로 인해서 인간이 이탈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 이탈 행동이 깨졌을 때 어떻게 해줘야 되냐. 그러니까 이런 사회 통제가 약해졌을 때 어떻게 다시 강화시켜줘야 되냐. 네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즉 아이들로 하여금 애착, 열망, 참여, 신념 이 네 가지 요소가 강하게 작용했을 때는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낮아져요. 왜? 사회 통제가 강해지거든요. 하지만 이 애착, 열망, 참여, 신념 이 부분이 약해지게 되면 사회를 통제하는 게 느슨해져서 일탈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탈을 막거나 혹은 발생한 일탈을 다시금 원위치 시키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요소들을 어떻게 아이들로 하여금 키워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물어볼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애착과 열망과 참여나 신념이라 하는 그런 개념들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지 이게 무엇인지 예시를 들어서 서술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아마 시험에 물어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다음 강의에서는 이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